에스프레소는 고압으로 추출한 농축 커피입니다. 몇 초 만에 아주 곱게 갈린 원두의 뜨거운 물을 강제로 통과시킵니다. 결과물은 표면에 크레마라 불리는 황금빛 거품층이 있는 작고 진한 샷입니다. 그 크레마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 질감과 색깔이 바리스타에게 당신이 맛보기 전에 추출이 잘 됐는지 알려줍니다. 에스프레소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에서 왔으며 짜낸 것을 의미합니다. 과정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물이 중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밀려 들어갑니다. 온도, 압력, 분쇄 굵기, 시간이 매우 좁은 범위 안에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1초 더 길면 커피가 탄 맛이 납니다. 1초 더 짧으면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이후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음료가 이 샷에서 시작됩니다. 라테는 에스프레소, 한 샷에 넉넉한 양의 스팀, 밀크와 얇은 거품층을 얹은 음료입니다. 보통 비율은 에스프레소 1에 우유 3에서 4 정도로 에스프레소 음료 중 가장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이름은 이탈리아어 카페, 라테에서 왔으며 단순히 우유를 넣은 커피를 의미합니다. 카페 사진마다 등장하는 거품 위의 패턴인 라테 아트는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 시애틀의 스페셜티 커피 운동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커피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음료였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더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필터 커피와 비슷한 맛이 나지만 에스프레소가 희석되기 전에 압력으로 추출되었기 때문에 다른 개성이 있습니다. 이 음료의 기원은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에 주둔했던 미군들은 에스프레소가 너무 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긴 필터 커피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더 익숙한 맛이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물은 필요에 의해 발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아포가토는 정확히 음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디저트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쿱에 뜨거운 에스프레소 샷을 바로 위에 붓는 것입니다. 아포가토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익사한이라는 의미이며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아이스크림이 커피 속에서 천천히 녹으면서 둘이 섞이고 결과물은 완전히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무언가가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식사 후에 즐깁니다. 현대 버전은 초콜릿이나 헤이즐넛 아이스크림을 쓰기도 하고 아마레토나 프란젤리코를 살짝 추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버전은 두 가지 재료로 이루어지고 준비에 10초가 걸립니다. 터키 커피는 16세기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가장 오래된 제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주 곱게 갈린 거의 파우더 수준의 원두를 채즙에라는 작은 냄비에서 물과 종종 설탕과 함께 직접 끓입니다. 거르지 않습니다. 찌꺼기가 잔 바닥에 가라앉으면 그 전에 마시기를 멈춥니다. 세계 최초의 커피하우스들이 이스탄불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제공하던 음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잔바닥에 남은 찌꺼기 패턴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라그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점술의 한 형태로서 베트남 에그 커피 1946년 하노이에서 신선한 우유가 부족했습니다. 메트로폴 호텔의 바텐더 응구엔 반장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달걀 노른자, 설탕, 연유를 걸쭉한 크림이 될 때까지 휘핑하여 진한 베트남 커피 위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물은 커스터드와 비슷한 농도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액체 티라미수라고 묘사합니다. 레시피가 너무 인기 있어서 응구에는 결국 자신의 가게 카페의 장을 열었고 오늘날에도 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 시기에 비상 해결책으로 시작한 것이 거의 80년째 메뉴에 올라 있습니다. 콜드브루는 몇 초 만에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 대신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차가운 물로 우린 커피입니다. 차이는 온도만이 아닙니다. 열은 커피에서 쓴 화합물과 산성화합물을 빠르게 추출합니다. 차가운 물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출이 더 느리고 그 화합물들을 남겨둡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더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입니다. 콜드브루는 아이스 커피와 같지 않습니다. 아이스 커피는 뜨거운 커피를 얼음 위에 부은 것입니다. 콜드브루는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냉장고에서 최대 2주까지 보관할 수 있어
일요일에 만들어서 다음 금요일까지 마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커피 중 하나입니다. 나이트로 콜드 브루. 나이트로 콜드 브루는 질소가스를 주입한 콜드 브루로 맥주처럼 탭에서 서빙됩니다. 질소 기포는 CO2 기포보다 훨씬 작아서 어떤 유제품도 없이 커피에 크리미한 거품 헤드가 있는 밀도 있고 부드러운 질감을 줍니다. 스타벅스가 2016년 매장에 출시했고 즉각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가장 직관에 반하는 점은 설탕도 첨가물도 없는데 일반 콜드 브루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질소가 액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희석되지 않도록 보통 얼음 없이 서빙됩니다. 에티오피아부나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발원지로 여겨집니다. 전설은 칼디라는 목동이 특정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염소들이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알아챈 것에서 식물의 발견을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커피 의식인 분화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녹색 원두를 직접 불 위에서 볶고 손으로 갈고 제베나라는 독이 냄비에 준비합니다. 커피는 점점 연해지는 세 차례에 걸쳐 제공됩니다. 첫 번째, 아볼은 가장 강하며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토나는 사색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라카는 축복을 의미하며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전체 과정은 2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웃과 방문객들과 함께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회적 행사입니다.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 스팀 밀크, 거품을 동일한 비율로 작은 잔에 담은 것입니다. 이름은 음료의 색과 일치하는 갈색 수도복을 입는 가톨릭 수도회 카푸친 수사들에서 왔습니다. 다른 설은 수도복 두건이 거품의 모양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두 버전 모두 수십 년째 돌아다니지만 어느 쪽도 결정적인 승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카푸치노는 철저히 아침 음료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식사 후 카푸치노를 주문하면 반응이 생깁니다. 이유는 실용적입니다. 높은 우유 함량이 식사 후 소화에 무겁다고 여겨집니다. 이 불문율은 세계 나머지 지역이 언제든 카푸치노를 주문해도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카퍼스트는 치즈와 함께하는 커피를 의미하며 핀란드와 스웨덴 북부의 사미 민족이 수세기 동안 즐겨왔습니다. 레이파유스토라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치즈를 큐브로 잘라 커피잔에 직접 넣습니다. 치즈는 녹지 않습니다. 커피를 흡수하고 부드러워지면서 그 맛을 가집니다. 먼저 커피를 마십니다. 그 다음 숟가락으로 치즈를 먹습니다. 질감은 할루미와 비슷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맛은 부드럽고 치즈는 처음 맛보는 거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섬세한 커피 맛을 얻게 됩니다. 모카는 라테에 초콜릿을 더한 것입니다. 보통 초콜릿 시럽이나 코코아 파우더를 우유를 추가하기 전에 에스프레소와 섞습니다. 커피와 핫초콜릿 맛이 동시에 납니다. 이름은 수세기 동안 세계 커피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예멘의 모카 항구에서 왔습니다. 그 지역의 예멘 커피는 자연적으로 초콜릿 같은 맛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름이 결국 그 조합과 연관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예멘에서 잡아 인도네시아로 커피 식물을 밀수해서 세계 최초의 상업 블렌드를 만들었습니다. 모카자바. 예멘 원두의 산뜻하고 밝은 노트와 자바, 원두의 흙내 나는 톤을 균형 있게 맞췄습니다. 현대 모카는 예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에는 그 모든 여정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카페 데 올라는 냄비 커피를 의미하며 멕시코에서 수세대에 걸쳐 커피를 만들어 온 방식입니다. 갈린 원두를 계피와 필론시오, 깊은 당밀 맛에 정제되지 않은 설탕과 함께 독이 냄비에서 끓입니다. 냄비의 점토가 금속이나 플라스틱 커피 메이커로는 재현할 수 없는 흙내 나는 품질을 더합니다. 멕시코에서 아침에 일상적인 음료이며 죽은 자의 날과 12월 축제 기간에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계피와 필론시오가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달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브롤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르타도로 알려져 있으며 커피 맛을 잃지 않으면서 산미를 부드럽게 하기에 딱 맞는 양의 스팀 밀크를 넣은 에스프레소 샷입니다. 비율은 에스프레소 1에 우유 1 정도로 작은 유리잔에 담아 제공됩니다. 지브롤터라는 이름은 그것이 제공되는 리비 지브롤터 잔에서 왔습니다.
그 이름은 2000년대 초반 샌프란시스코의 블루보틀 커피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강도면에서 에스프레소와 라테 사이에 위치하여 커피를 느끼고 싶지만 에스프레소만으로는 너무 직접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음료는 짧습니다. 몇 분 안에 마십니다. 방탄커피는 목초지에서 키운 소에버터와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지방인 MCT 오일을 섞은 커피입니다. 기업가 데이브 아스프리가 티베트에서 야크 버터차를 맛본 후 서양 시장을 위해 비슷한 것을 만들고 싶어서 2011 년경 대중화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케토제닉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지자들은 지방이 혈당 스파이크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말합니다. 비평가들은 식사를 버터와 오일로 대체하면 상당한 양의 영양소가 제거된다고 지적합니다. 자체 브랜드를 가진 상업 제품과 파생 제품의 전체 카테고리로 발전했습니다. 쿠바커피는 표면에 에스푸마라 불리는 진한 설탕, 거품이 있는 작고 강렬하게 달콤한 에스프레소 샷입니다. 일반 에스프레소와 다른 점은 커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샷의 첫 방울들을 설탕과 함께 크리미하고 연한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 휘핑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커피가 그 위에 떨어집니다. 설탕은 나중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통합되어 있어 질감과 맛을 완전히 바꿉니다. 결과물은 강하고 달콤하며 바디감이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쿠바와 카리브해 커뮤니티에서 일상적인 음료입니다. 그리스 프라페는 1957년 테살로니키의 무역 박람회에서 우연히 발명되었습니다. 드미트리스 바콘디오스라는 네스카페 담당자가 커피 휴식 시간에 뜨거운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칵테일 쉐이커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차가운 물과 섞어 거품을 발견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물, 때로는 설탕을 흔들어 연한 갈색의 두꺼운 거품을 만들고 얼음 위에 붓고 차가운 물이나 우유로 마무리합니다. 5분간의 위기에서 탄생한 음료가 한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커피 음료가 되었습니다. 코피 루왁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입니다. 원두는 동남아시아 원산의 작은 동물인 아시아 사양 고양이의 소화 시스템을 통과했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동물의 효소가 원두의 단백질을 분해해 쓴맛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두를 수집하고 세척하고 볶아서 킬로당 수백 달러에 팝니다. 이 관행의 기원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현지 농부들은 자신들의 소비를 위한 커피 수확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야생 사양 고양이가 먹은 원두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지에 대한 해결책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 시장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수요가 사양 고양이를 작은 우리에 가두고 강제로 먹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야생 사양 고양이로부터 나온 코피 루왁은 존재하지만 검증하고 찾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달고나 커피 2020년 봄 세계의 절반이 집에 있을 때 세 가지 재료로 된 레시피가 며칠 만에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설탕, 뜨거운 물을 동일한 양으로 섞어 걸쭉하고 폭신해질 때까지 휘핑합니다. 그 거품을 차가운 우유 위에 붓습니다. 이름은 비슷한 색과 질감을 가진 한국 사탕 달곤에서 왔습니다. 정의루라는 한국 배우가 마카오에서 한 버전을 맛보고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했으며 레시피는 몇 주 만에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똑같은 음료가 인도, 파키스탄, 리비아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휘핑 커피라 불리며 바이럴 이름 없이 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봉쇄가 무언가를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것에 청중을 주었을 뿐입니다. 카페 본뽕. 카페 본뽕은 발렌시아에서 유래한 스페인 음료로 에스프레소와 가당 연유를 동일한 비율로 섞어 적기 전에 두 층이 보이는 작은 잔에 담아 제공합니다. 연유가 커피보다 밀도가 높아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진한 에스프레소가 위에 남습니다. 두 층 사이의 시각적 대비가 맛보기 전 경험의 일부입니다. 본봉이라는 스페인어 단어는 사탕을 의미합니다. 커피라기보다는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코피 수수라는 이름으로 거의 동일한 버전이 인기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지만 더 강하고 약간 더 쓴
현지 로부스타 커피를 사용합니다. 두 문화, 같은 아이디어, 둘 사이에 문서화된 연결 없이. 카페 투바는 세네갈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입니다. 그냥 커피가 아닙니다. 19세기 말 그곳에서 설립된 대형 수피 이슬람 형제단, 무리드 형제단의 신성한 음료입니다. 커피와 셀림 후추, 서아프리카 향신료로 셀림 씨앗이라고도 알려진 것, 때로는 정향으로 준비합니다. 결과는 세계의 어떤 다른 커피와도 닮지 않은 따뜻하고 향신료가 가득하며 약간 의약품 같은 맛입니다. 신성한 도시 투바의 이름을 지니고 형제단 창설자 쉐이크 아마두 밤바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탈리베라 불리는 노점상들이 전국 길모퉁이에서 대형 보온병에서 작은 잔으로 이를 팔고 있습니다. 마시는 것은 동시에 일상적인 습관이자 영적 행위입니다. 플랫 화이트는 라테, 마찬가지로 스팀 밀크를 넣은 에스프레소이지만 더 작고 우유가 적으며 거품은 거의 없습니다. 우유는 비단결 같고 고운 질감이 될 때까지 작업합니다. 라테와의 차이는 맛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커피가 더 많이 느껴집니다. 1980년대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유래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 나라들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음료였습니다. 2015년 스타벅스가 글로벌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그 해에 아무도 몰랐던 시장에서 인터넷 검색량이 12배로 증가했습니다. 마자그란은 역사상 최초의 아이스 커피로 여겨집니다. 기원은 1840년대 알제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자그란이라는 요새 근처에 주둔한 프랑스 군인들이 우유가 떨어져 커피를 차갑고 블랙으로, 때로는 차가운 물이나 설탕을 약간 넣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귀국하면서 그 습관을 프랑스로 가져왔고 카페들이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음료는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포르투갈에서 마자그라는 레몬 주스와 때로는 탄산수를 곁들인 얼음 위의 에스프레소입니다. 결과물은 커피와 레모네이드 사이 어딘가의 것으로 알제리 기원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위엔용은 커피와 밀크티의 혼합입니다. 커피 1의 홍콩 스타일 밀크티 비율로 증발 우유나 연유로 만든 강하고 크리미한 차입니다. 이름은 수컷과 암컷의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새인 원한을 뜻하는 광둥어에서 왔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1950년대부터 홍콩 문화의 중심이 되어온 비공식 식당인 차찬탱에서 노동자 계층 음료로 탄생했습니다. 뜨겁게 또는 얼음과 함께 마실 수 있습니다. 아랍 커피. 카흐와는 약간 볶은 아라비카 원두와 카다멈으로 준비합니다. 달라라는 전통 금속 주전자에서 피잔이라는 작은 잔에 따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설탕 없이 제공됩니다. 기원은 모카 항구에서 시작하는 역사적인 예멘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록된 커피하우스들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는 2015년 카흐와를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역사적 호기심으로서가 아니라 오늘날 아랍 세계의 많은 곳에서 환대와 사회적 만남을 구조화하는 살아있는 관행으로서 스칸디나비아 에그 커피 스칸디나비아에는 준비하기 전에 생달걀을 때로는 껍데기와 함께 갈린 커피에 직접 넣는 커피 준비 방식이 있습니다. 달걀이 조리 과정에서 쓴 화합물과 오일과 결합합니다. 그런 다음 응고되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대부분의 쓴맛을 가져갑니다. 결과는 비정상적으로 맑고 부드러우며 산미가 거의 없는 커피입니다. 이 방법은 19세기 스칸디나비아 이민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퍼졌으며 여러 나라의 교회 모임과 지역 사회 행사에서 여전히 준비됩니다.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자연 역과 방식 중 하나이며 처음 맛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필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